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 중에 한 편인데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제 7번째 챕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황금빛 몽상들이다. 오, 말해주시오. 인간이 다만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며, 다만 그가 깬 사람이고 자신의 진정한 정상적인 이익에 눈을 뜨게 된다면 곧 악한 행동을 그만두고 선량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처음으로 선언하고 주장했는지 말이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진정한 자신의 이익을 이해하게 되면 그는 자신의 이익이 선행에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아무도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법이니까 그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선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오, 젖먹이여. 오, 순진하고 티없는 아이여. 현재까지 이르는 수천 년 동안에 언제 인간이 단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을 취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사람들이 그들의 진정한 이익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부차적인 일로 미루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나 혹은 일이 없는데도 곧바로 다른 길을 따라 달려가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인간에게 정확하게 지시된 길을 가는 것은 마치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인 것처럼 여겨져 도박을 하며 고집스럽게 그들의 길을 완전한 어둠 속에서 찾아야만 했다. 이런 불합리하고 위험한 길을 개척하는 것과 같은 본보기들을 입증하는 수백만의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 고집과 변덕이 실제로 그들에게 어떤 이익보다도 더 즐거운 일임을 뜻한다. 이익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인간의 이익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는 일을 당신 자신이 떠맡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때때로 인간의 이익이 그가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해로운 어떤 것을 원하는 데 있을 수 있다고, 있어야만 한다고 판명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경우가 일어난다면 모든 법칙은 먼지가 되고 만다. 당신은 그 같은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웃고 있군. 계속 웃으시오, 신사 양반. 그러나 내 말에 대답을 해보시오. 인간의 이익이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계산된 적이 있는가? 포함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떤 범주에도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신사 양반, 내가 아는 한 당신은 인간의 이익에 관한 당신의 전체 목록을 통계적인 숫자들과 과학 경제 법칙들로부터 얻어낸 평균치에 근거하여 만들었다. 당신에게 이익들이란 행복, 재산, 자유, 평안, 그리고 그 밖의 것들 등등이겠지.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당신 의견으로는, 그리고 물론 내 의견으로도 반계몽주의자이거나 혹은 절대적으로 미친놈이겠지. 맞지? 그러나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있다. 이 모든 통계학자들과 현인들과 그리고 박애주의자들이 인간의 이익을 나열하며 왜 항상 한 가지 이익은 생략하는 것인가?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형태로 보고 계산에 넣지도 않지만 모든 계산은 그것에 달려있다. 그것을, 그 이익을 고려해서 목록에다 기입하는 일은 별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불행이다. 이 불가사의한 이익은 어떤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그리고 어떤 목록에도 짜맞추어 넣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보겠다. 나에게는 한 친구가 있다. 신사 양반. 그는 또한 당신의 친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말 그는 모두에게 친구이다. 무엇인가 하려고 준비할 때 이 친구는 당신에게 이성과 진리의 법칙에 따라 어떻게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지를 유창하고 명료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흥분해서 정열적으로 그는 당신에게 인간의 진정한 정상적인 이익에 관하여 말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익들을 혹은 미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바보들을 조롱하며 꾸짖는다. 그리고 정확히 15분 뒤에 어떤 갑작스러운 외부로부터의 이유도 없이 그러나 정확히 그의 모든 이익들보다 더 강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는 명백히 자신이 말했던 것에 대해 반대되는 행동을 할 것이다. 이성의 법칙에도 반하고 그 자신의 이익에도 반하고 한마디로 모든 것에 반대되는 그는 복합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므로 이 친구가 비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 친구만 비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나는 당신에게 미리 말해둔다. 이것에 관해 생각해봐라. 신사 양반. 실제로 인간 자신의 최고의 이익보다 거의 모든 인간에게 더 유익한 그런 어떤 것, 혹은 가장 유익한 것들 중에서도 더 유익한 어떤 것, 그 밖에 다른 모든 이익들보다 더 탁월하고 유익하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모든 법칙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즉 이성, 명예, 평안, 행복에 반대되는, 한마디로 그러한 모든 아름답고 쓸모있는 것들에 반대되는, 무엇보다도 그 자신에게 더 소중한 기본적이고 가장 유익한 것들보다 더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것이 항상 있지 않은가. 그래도 그건 역시 똑같은 이익이야. 당신은 내 말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말장난에 신경 쓰지 마시라. 중요한 점은 이 이익이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범주들을 없애버리고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박애주의자들이 수립한 모든 체계들을 끊임없이 파괴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모든 것에 개입한다. 여기서 그 이익의 이름을 짓기 전에 나는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나는 뻔뻔스럽게 선언하는 바이다. 이 모든 훌륭한 체계들은 인류에게 진정한 정상적인 이익들을 설명하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러한 이익들을 얻기 위해 인류가 투쟁하는, 인류는 곧 선해지고 고상해질 것이라는 이 모든 이론들은 당분간 내 의견으로는 단순한 병참술일 뿐이다. 그렇다. 병참술이다. 인류 자신의 이익 체계에 의해서 모든 인류를 개혁시킨다는 이 이론을 확신하는 것은 내 의견으로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문명은 인간을 양순하게 만들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피에 덜 굶주리게 되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점점 미약해지고 있다는 버클의 주장을 확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인간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체계들이나 추상적인 결론들을 편애하기 때문에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자신의 눈을 감아버리거나 귀를 막아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예를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가장 명백한 예가 되기 때문이다. 잠깐 주위를 둘러보아라.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그리고 마치 샴페인처럼 즐겁게 흐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버클도 같이 살았던 이 19세기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을 위한 위대한 나폴레옹과 현재의 나폴레옹이 있다.
또한 영원한 동맹인 북아메리카가 있다. 당신을 위한 그 우스운 슐레비 홀스타인도 있다. 우리 내면을 양순하게 만드는 운명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문명은 인간 안에 단지 감각의 다양성을 발달시킬 뿐이다. 그리고 절대 그 이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들의 발달에 의해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피를 보는 것에서 쾌락을 찾는 데까지 도달한다고 나는 감히 말한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이미 인간들에게 일어났다. 당신은 가장 세련되게 피를 흘리게 만든 이들이 거의 예외 없이 가장 문명화된 신사들이었다는 것을 주목한 적이 있는가? 모든 다양한 아틸라들과 스젠카 라진들은 그들에 비하면 발밑에도 못 미칠 것이다. 그들이 아틸라나 스젠카 라진처럼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너무 자주 대면하게 되고 그들이 너무 흔하고 그들에게 친숙해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문명 때문에 인간이 피해 더 줄이게 되지는 않았더라도 전보다 더 나쁘고 더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피해 줄이게 된 것은 확실하다. 지난날의 인간은 학살이 정의라고 생각했으며 편안한 양심으로 자신이 처벌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이는 누구든지 전멸시켰다. 오늘날 우리는 학살을 끔찍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끔찍스러운 일을 전과 똑같이 심지어는 전보다 더 많이 행하고 있다. 어느 것이 더 나쁜지 당신 자신이 결정하기 바란다. 클레오파트라는 여종들의 젖가슴을 황금핀으로 쑤시기를 좋아했고 그들의 비명소리와 몸부림에서 쾌락을 찾곤 했다고 한다. 당신은 이에 대해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말해 야만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치부할 것이다. 현재도 우리는 야만 시대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들을 핀으로 쑤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간은 야만 시대보다 더 확실히 보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과학이 가리키는 대로 행동하는 데 아직 익숙치 않다. 그런데도 당신은 인간이 몇 가지 나쁜 습관들을 완전히 치유받고 상식과 과학이 인성을 완전히 재교육시켜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그는 확실히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 당신은 그때 인간이 자발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말하자면 정상적인 이익에 반하는 의지를 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때 당신은 과학 그 자체는 인간은 의지나 혹은 변덕을 부릴 수 있는 자질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이고 게다가 그런 적도 없었으며 그리고 인간은 피아노 건반 중에 하나 또는 오르간의 작은 나사못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게다가 세상에는 아직도 자연의 법칙들이 존재하며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그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스스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당신은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자연의 법칙들만 발견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삶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모든 인간의 행동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때에는 이런 법칙들에 따라 수학적으로 마치 로그표처럼 10만 8천까지 계산되어 달력에 기입될 것이다. 혹은 더 좋은 것은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진 출판물이, 즉 오늘날의 백과사전과도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대단히 정확하게 계산되고 표시되어서 행동들도 모험들도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당신은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완전히 준비된 그리고 또한 수학적인 정밀함으로 계산된 새로운 경제관계가 수립된 것이다. 그래서 순식간에 모든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모든 가능한 답들을 얻을 수 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이다. 그때에는 수정궁이 완성될 것이다.
그때에는 한마디로 깎아내 새가 날아와 앉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장담할 수 없다. 그 대신에 모든 것은 아주 이성적이 될 것이다. 물론 권태 때문이라면 인간은 무엇인들 생각해내지 못하겠는가. 결국 황금핀도 권태 때문에 찔러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닐지 모른다. 경멸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황금핀조차 환영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결국 인간은 어리석다. 보기 드물게 어리석다. 그가 결코 어리석지 않다 할지라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아무리 당신이 힘써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보다 더 은혜를 모르는 것은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래에 일반적으로 양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어떤 명백한 이유도 없이 한 신사가 품이 없는 혹은 복고적이고 무수한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신사 여러분, 이 모든 로그표들은 악마에게나 주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어리석은 의지대로 사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우리 이 모든 양식을 한 번에 뒤집어 엎고 진흙 속에 밟아버리는 게 어떻겠소? 라고 말한다 해도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것 또한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화가 나는 일은 이 신사가 확실히 추종자들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가장 공허한 이유 때문이다. 즉, 인간은 항상 어디에서나 그가 누구이든 간에 절대적으로 이성과 그의 이익이 지시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때때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떤 것을 원할 수 있고 심지어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욕구, 가장 거친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 자신의 변덕, 때때로 심지어는 광기에 달하는 당신의 몽상,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이익 중의 이익이며 이것 때문에 모든 개체들과 이론들은 끊임없이 와해되어 버린다. 도대체 어디에서 모든 현인들은 인간에게는 어떤 정상적이고 선한 욕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얻었단 말인가? 도대체 왜 그들은 인간에게 항상 이성적으로 유익한 욕구가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인간에게는 오직 자율적인 욕구만이 이러한 욕구의 대가가 무엇이든 혹은 어디에 달하든 간에 필요하다. 욕구라는 것을 제기할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자, 여기까지 7번째 챕터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